수요일날 밤에 SBS가 설탕당과의 전쟁이라는 프로를 방영했는데요.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루 각설탕 16.7개 이하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입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이 설탕이다. 그래서 식품에 당류와 관련된 영양 표시를 강화하고 당류를 줄여도 맛있는 조리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식습관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당류 섭취량을 하루 영양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그럼 하루에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당류 섭취 기준 치량이 200kcal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당으로 환산하면 50g인데요. 각설탕 16.7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 조사 결과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초과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는 41%라는 겁니다. 자,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음료, 과자류 등 100개 식품 유형에 대해 이 당류가 얼마인지를 표시를 하고요. 또 내년에는 시리얼, 코코아 가공품을 포함해서 드레싱, 소스류, 과일, 채소 가공품류에 대해서도 당류를 표시하고 탄산음료, 캔디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표시하겠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약처는 저칼로리 감미료인 이 당류 대체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설탕이 몸에 나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인데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SBS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스페셜 특집으로 그런 걸 보도했고 그것이 정부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프로들 중에서 보면 이 각종 요즘 먹방이라고 부르는 음식과 관련된 프로를 얼마나 합니까? 지금 온 공중파, 종편, 예능 채널 등에 보면 케이블에 그 몇몇 사람이 나와서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슈가보이라고 부르는 백종원 씨 아닙니까? 이분이요, 음식 요리하는 거 보면 다 맛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몸에 좋고 건강한 것보다는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이런 요리들을 갖다가 맛있게 해서 맛있죠, 먹어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설탕을 듬뿍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프로에서는 예능 프로로 이 음식을 다룬 프로를 하면서 그 설탕을 많이 쓸 것을 갖다가 장려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또 다른 프로에서는 설탕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중성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즘 뭐 이 경제가 안 좋으면 먹방이라고 쿡방이라고 하는 자가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 예능의 대세인데요. 거기서 톱스타는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죠. 전에 제가 이분이 하는 체인만 해도 한 20개, 30개 정도 될 거다. 체인의 개수만.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수백 개가 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방송 예능계를 갖다가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은 쉽고 간단한 조리법을 갖다가 보였고요. 그래서 아예 주방 근처에 가지 않았던 중년 남자들도 요즘 요리학원에 가서 간단히 배워갖고 맛있는 요리 할 수 있다는데, 그런데 그 쉽고 맛있는 요리의 비결은 레시피에 설탕이 듬뿍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오죽하면 시청자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슈가보이라는 거죠. 생선조림, 양념치킨, 닭볶음탕, 김치찌개, 콩국수, 된장찌개에도 설탕을 막 넣습니다. 웬만큼씩 집어넣더만요. 지금은 설탕이 제일 값싼 재료지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선거 때 뿌리는 게 흰거라고 300이라고 했습니다. 고무신, 설탕, 쌀 이런 걸 선거 때 막 뿌려댔습니다. 집들이 선물로도 설탕 들고 간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설탕이 흔하고 값싼 것이 된 거지,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설탕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사실 모체가 제일 제당 아닙니까? 지금 CJ이지만은요. 설탕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설탕을 2500년부터 500년 전부터 먹었는데 사탕수수에서 즙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설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11세기에 설탕을 십자군 원정을 가가 이슬람 땅에서 처음으로 맛을 봤답니다. 그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제 설탕을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갖고 가는 것이 엄청난 수지가 막는 그런 무역이었고, 그래서 설탕이 귀한 약재처럼 이 실크로드나 또 유럽이 이 신대륙을 개척하러 간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즉 가가지고 설탕을 가져오면 떼돈 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중화된 거는 유럽 각국들이 서인도 제도,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양의 섬 등에 대형 사탕수수 농장을 건설하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이 플랜테이션 형태로 설탕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캐리브해에 있는 아이티나 도미니카 등에도 설탕이 이제 판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그래도 운반이라든지 가공이 조금은 어려웠는데 18세기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설탕을 좀 더 쉽게 간단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죠. 기계를 통해서 생산하고 한마디로 기계화된 배나 이런 걸로 운반을 하고, 그래서 설탕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을 많이 하니까 설탕을 먹으면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한다 해서 고열량 식품으로 노동자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차하고 잼이, 한번 보세요. 홍차에 설탕 엄청 들어갑니다. 잼에도 설탕이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이 된 겁니다. 영국의 국민 1인당 연간 설탕 섭취량이요 1700년에 2kg에서 1780년에 5kg로 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한국에서는 1950년대에 제당 공장이 설립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설탕을 한식에 전부 다, 김치에도 설탕을 넣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고, 그 전까지는 설탕은 한식에 거의 쓰이지 않았고 조청, 물 역시 조금씩 쓰였던 거죠. 그래서 설탕이 대량 사용된 것은 한국 음식에 외식업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비용이나 노력을 크게 안 들이면서 음식 맛이 좋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설탕을 넣는 거라는 거죠. 이 짠맛과 단맛이 들어가야 외식은 맛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맛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에 갓난아기도 본능적으로 단맛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맛이 가장 좋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설탕이 에너지를 가장 빨리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합니다. 근데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는 안 좋은 건 분명하죠. 그래서 한국인이 필요 이상의 설탕을, 당분을 섭취하고 자극적인 음식에 맛이 길들여지는데, 그것은 대부분 소금이나 설탕이 엄청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걸 먹으면 맛이 없게 느끼는 게 미각장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식당에서는 제한된 예산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인공 조미료, 미원, 미품 같은 조미료를 넣고 거기에 설탕, 소금 등을 듬뿍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식당밥 백선생은 돼도 집밥 백선생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의 뭐 쿡방, 먹방 같은 예능 프로들을 제작비가 다른 것보다 작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쿡방, 먹방을 하면 유명인들이 작게 나와도 되고, 백종원이나 뭐 그런 사람에다가 뭐 개그맨들 조금만 갖다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한마디로 이 쿡방, 먹방 프로들이 엄청난 인기인데, 그래서 거기에 설탕이 주범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슈가보이 백선생을 비롯해서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양보했던 설탕이 지금 다시 이제 정부에 의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근데 이런 쿡방이나 먹방들이 설탕을 막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탕이 해로운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죄책감을 들어주는 형태로 지금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설탕을 엄청 뿌려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맛과 설탕의 양은 비례한다라는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설탕을 쏟아붓는 걸로 요리의 기술을 대체하고요. 결국은 예능의 힘을 빌어서 설탕이 대중화되어 버린 겁니다. 다시요. 실제로 이 설탕이 이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액수는 매우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공식품에서는 저당이 보편화되었는데, 근데 대중들이 음식에 넣기 시작하면서 설탕 소비량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설탕을 갖다가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프로에서 한 프로는 설탕을 듬뿍 쓰는 음식들을 선전하고 거기에 설탕 스타를 갖다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포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설탕이 몸에 해롭다 하고 시청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난달 이 수요 미식회라고 TVN에서 방영된 이거 짬뽕 라면 주제였는데요. 이 프로 도중에 황교익이라고 막 칼럼니스트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짬뽕 라면은 너무 맵고 달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도 그 자리에 있던 뭐 최연석 셰프나 홍신의 이혜은우 등 이런 사람들은 공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짬뽕이 원래 맵고 단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SBS가 지난주 일요일날 방영한 스페셜에 황교익은 다시 그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셰프와 요리 연구가조차 투항한 단맛 중독이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맛의 보편적인 정서처럼 된 것이 사회적 병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SBS 프로는요, 이 설탕을 끊으면 금단 현상을 보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실제로 이 무설탕, 즉 금단 현상을 견디면서 이 설탕을 넣지 않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몸에 놀라운 변화가 와서 이 자연의 맛을 깨닫게 되면서 몸무게가 하루 다르게 줄고 성인병 증세가 다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한 분이요, 몸무게가 8kg까지 줄고 피가 맑아지고 몸속의 병들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다는 거 합니다. 출연자가요. 그래서 당뇨 현상도 떨어지게 되고 지방간도 없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BS 스페셜은 과도한 설탕 섭취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아직도 이 방송의 쿡방이나 먹방들은 설탕 소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정말로 설탕을 갖다가 몸에 유해한 식품으로 규정을 해서 설탕 소비를 줄이려면 이런 프로들부터 방송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